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12월 10일이요 중동 유아랍에미리트라는 그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항공사 있죠.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이 한국이 있어요. 한국 지사가 있는데 지사장도 있고, 오늘이 한국 취항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저희가 안진문 지사장이 있는데, 지사장이 영상 메시지를 오늘 기자들한테 뿌렸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축하 또 해야 돼. 축하할 것도 해야 돼. 그죠? 축하해야 돼.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예,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하드 항공 한국지사장 안지문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인천과 아부다비 노선에 첫 취항한 에티하드 항공이 어느덧 운항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혁신적인 기내 서비스와 연이은 최신 기제 도입으로 한국인 서비스를 강화한 저희 에티하드 항공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국 항공사로 한국 시장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UAE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서울 아부다비 노선을 이전처럼 매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에티하드 웰리스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으로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더 많은 고객분들을 기내에서 뵙기를 고대하며 저희 에티하드 항공은 성장하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죠? 예. 에티하드 항공이 한국 노선 취항 10년, 벌써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티하드 항공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좀 캐리어가 중동 오일 달러로 인해서 부자 항공사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노선 단항 안 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하할 건 축하해주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또 항공 노선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용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다들 힘내세요. 네, 박진용님도 힘내시고요. 저희 모두 조금만 이제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백신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고, 부작용이 있을 거니 없을 거니 말일 많은데, 원래 공포 마케팅이 좀 먹혀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공포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많은데, 너무 또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1년 버티면서 백신이 없었던 시기도 버텨왔는데, 백신 얘기가 나오는 이런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희망적인 생각만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에티하드 항공 영상 보셨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나온 뉴스 중에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 한번 저희가 짚어보려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여행업계가 여행사랑 항공사 노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노는 인력들을 어떻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사를 한번 냈었어요. 그죠? 냈어서 요거 일본 참고 사례 충분히 할만해서 저희가 혹시 못 보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 한번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일본의 이런 좀 아이디어는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이 이제 일본 여행업계가 유휴 인력, 그러니까 노는 인력들을 좀 다른 기업에 전환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일본의 가전 판매 브랜드에서 항공사와 호텔에서 놀고 있는 그런 인력 600명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그 국제항공사죠. 짤과 아나에서 300명,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호텔 체인 도요코인 호텔 체인 직원 300명 받아들이는 거 방향으로 뭐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뭐 또 다른 그룹에서도요, 12월 달에 뭐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 파견 직원 파견해서 계약 기간 해서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정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예전에 그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도 했었대요. 한번 고용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 동영상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미리 한번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 있는 것 같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계약직으로라도 좀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액이 아마 사상 최대로 지금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현금을 뭐 직접 투자나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단기간 계약 기간으로도, 그죠? 예, 뭐 일할 자리가 없다. 또 뭐 일 맡길 게 없는데, 그러면 모르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뭐 이런 기회에 뭐 조금이라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라도 청년 창업이래. 청년들 고용하고 이런 거 취직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유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휴 인력, 특히 여행업계가 지금 유휴 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좀 단순한 업무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크게 뭐 큰 임금을 주질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퇴직금이랑 뭐 보험, 4대 보험료 지급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감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던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대기업에서 비교적 좀 그나마 너무 좀 이렇게 그 뭐 좀 퀄리티적으로도 그래 좀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조금 인력으로 단기간에도 사용하면서 뭐죠? 그 좀 타 산업에서 알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공유도 하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런 아이디어 상으로는 굉장히 보고 배울 만할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해라. 예, 리라님 박수 짝짝짝. 배울 건 배웁시다. 그렇죠. 배울 거 배워야 돼요. 예.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좀 갈등이 있긴 한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선진국, 또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나 뭐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또 뭐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그동안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서는 배울 거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배우면서 또 이런 내용 있으면 또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소식으로 일본 얘기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원래 이게 저희가 생방송하는 게 원래 댓글 토론이잖아요. 댓글 토론. 여행 중개수와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수가 보내드리는 라이브 실시간 방송 댓글 토론,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고, 서로에 대한 나와 다른 생각 공유하면서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취지니까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진행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좀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여러분들 지난주 또 뉴스 보셨다시피 이제 캐나다 관광청, 한국에 있는 캐나다 관광청 한국 사무소가 문을 닫는다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 내년 1월 31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캐나다 관광청 해외마켓 담당 부사장이 직접 이메일을 다 보냈고 또 한국사무소 대표와도 확인을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이제 그 AL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데서 GSA 계약으로 해서 이게 계약한 지 한 1년, 재계약 비딩이 다시 붙어갖고 다시 재계약된 지 1년 만이에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 뭐 다시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었는데 딱 1년 만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일까지만 일을 하고 요때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관청은 이제 그 연락 사무소 정도의 아주 굉장히 축소된 역할만 하게 되고 요것 또한 2021년 내년 한 해 동안만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관청에서 어떤 예전에는 정해진 버짓, 예산을 갖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여행사나 이런 데서 관계사들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뭐, 한국에서 이런 업체에서 이런 요청을 한다라는 정도의, 중개 역할, 뭐 어떤 전령의 역할 정도 외에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청 본청에서는 그동안 캐나다청 한국사무소가 뭐 굉장히 일을 못해서 성과가 없어서 문 닫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도깨비가 히트를 치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예. 저기 그 개별 여행객들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이러다 보니 굉장히 실적이 그냥 표면적인 실적은 아무튼 안 좋아 보이지.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일을 못했다기보다는 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셨거든요. 그거라기보다는 물론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취재하고 이제 관계자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캐나다가 이번에 문을 닫는 게 한국 시장이랑 인도 시장이거든요. 아시아에선. 네, 근데 인도가 사실 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치만 보면은 절대 문 닫을 시장은 아니야.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는 적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여행객들로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개별 FIT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인데 관광청이 문을 닫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뇌피셜로라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 대표적인 게 일단 뭐 중국,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정도로 손꼽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인도는 문 닫아. 그것도 잘 의문이야. 그죠? 근데 한국은 일본 같은 경우 보기 일본은 왜 문한다? 일본은 인구수는 많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되죠. 1억 가까이. 근데 일본은 사실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좀 안 가는 추세 아니냐라고 그런 평가도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뭐 중장년층 이상으로 장거리 캐나다 장거리는 단체 여행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좀 기대하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본 사무소를 좀 납두고 그죠? 그리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도 관광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이제 일본을 기점으로 이 한국까지 시장을 좀 커버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핀란드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에 한국 아웃바운드가 이 정도 성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까지 다 같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한국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최근 몇 년에 급성장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국 단독으로 관광청 한국 사무소를 설치하는 그런 추세로 변화하던 중이었어요. 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중국 시장은 포기 못하지. 중국은 뭐
뭐 지역도 넓고 해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두세 개씩 두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 시장은 이렇게 뭐 쉽게 문 닫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단체 여행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변함에 따라 굳이 캐나다 관광청의 한국 사무소가 특별한 역할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좀 상승해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올 사람들은 와서 또 점잖게 돈 잘 쓰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한국 사무소를 유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캐나다 관광청에서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굉장히 의외고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좀 행보입니다. 그죠? 행보인데, 자, 캐나다 관광청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호주 관광청도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죠? 문을 닫고 새롭게 다른 인원을 뽑아서 지금 운영 중인데, 뭐 B2 뭐 여행사 대상으로 해서 뭐 B2B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대상으로 해서만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사람 가려서 일하는 것 같아 호주 관광청은.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호주 관광청 예전에 없어질 때도 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그냥 막 있던 직원들을 한 번에 다 그냥 해고가 됐잖아요. 그죠?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그런. 그래서 오늘 뭐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 관광청이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청이 뭐 그 직영으로 운영이 되건 아니면 뭐 GSA 형태로 운영이 되건 간에 한국 시장에 대한 지금 어떤 평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접어두고라도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에서 외국 관광청에서 주요국이죠, 주요국의 그 관광청 본청에서 한국 사무소 또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막 더 생기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없앤다? 그럼 과연 왜 없애지? 예. 한국 잘 나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봐도. 근데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없애는 건데, 그렇다고 굉장히 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버짓을 굉장히 많이 책정해 놓지는 분명히 않을 건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시장은 여행 에이전트나 이제 여행사 통한 어떤 단체 단체 수요보다는 개별 관광객 수요가로 점점 그렇게 가지 않냐 싶어서 그런 것들인지,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호주도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관계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업무를 하고 그런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아쉽죠. 같이 오랫동안 보고 이렇게 일하고 그 사람 간의 일인데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없어졌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좀 냉정히 보면 아쉬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관광청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미디어에 뭐 광고 집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좋아하고 안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동안 일해왔던 그런 정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습득에 있어서의 편리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가 관광청에서부터. 저희 미디어도 관광청 통해서 그런 취재할 때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또 취재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불편해지죠. 호주 관광청도 예전 형태로 운영되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으로다가 가죠. 그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안토르라고 해갖고 한국에 있는 관광청, 주한 관광청 그 모임 협회가 있잖아요. 안토르 주한 외국 관광청 협회.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뭐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 뭐 어떤 생각, 물론 다 이제 서로 간에 또 경쟁 아닌 경쟁이기도 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 이런 생각도 때론 들어. 좀 사심이긴 하지만 한국 시장을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닌데 한국 시장이 보면은 5천만 명 중에 2,800만 명 같으면 아직 반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저런 결정들을 내릴까? 굉장히 의문도 많이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근데 퀄리티만 생각하면 중국 시장 미래성만 생각하고 머릿수만 생각하면 중국 시장은 무한대로 굉장히 큰데 전망이 퀄리티만 생각하면 사실 좀 아쉬움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많이 열어주지는 않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한국은 뭐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무비자로 방문을 하게끔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런 관광청의 문제는 또 외교 문제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 외교부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연결돼 있는 어떤 접점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 좀 좀 궁금해요, 그죠? 이런 얘기를 또 속시원히 해줄 만한 데도 없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좀 속시원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안 돌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각자 다 그 맡고 있는 지역이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한국인 여행객도 사실 손해예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관광청에 어떤 뭐 하다못해 뭐 여행 안내 책자라도 얇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아니면 뭐 지도 하나라도 관광청에 있으면은 관광청 가서 이렇게 쉽게 습득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홍콩 관광청이나 일본 관광청 같은 경우는 저기 시내에 사무소가 있어서 꼭 사무실 들어서 누구 안 만나더라도 그 앞에 가면 뭐 관련 정보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조그만 소책자 뭐 이런 것들 쉽게 그 얻을 수 있거든요. 굳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역할을 꼭 안 했다 하더라도 관광청이 없어진다는 거는 한국의 관광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정보 습득 면에서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기라 하지만 그래도 디지털도 디지털이고 핸드폰도 핸드폰이고 또 한 손에는 또 만약에 대비해서 오프라인 매체 뭐 지도가 됐든 책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저도 작년에 그 일본에 갈 때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지만 그 저기 지도 같은 거 오사카 지도 같은 거 오사카 갔었는데 오사카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혹시나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핸드폰이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다못해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되고 가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는 관광청의 철수 주한 외국 관광청의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이것은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한국 시장에도 전혀 좋을 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동시 시청자 수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 누가 과연 들어와 있을까? 우리 박진용님이랑 리라님 빼고 분명히 누가 더 들어와 있을 텐데 이분들 궁금하네요. 인사 좀 남겨주시면 네. 좀 고맙겠는데 아무튼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댓글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지난주 있었던 그 주요 뉴스 갖고 다시 한번 뭐 평가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관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재미 면에서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 지방공항 활성화 또 그와 함께 지방 관광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부터 사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엊그저께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문체부와 국토부에서
그걸 제가 쭉 보면 기사를 쓰려고 쭉 봤는데 의외로 예상 못했는데 지방공항 많이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심심한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국내 여행 인바운드가 됐던 도메스틱이 됐건 특히 인바운드 부분은 아웃바운드보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웃바운드는 많이 가야 5천만 명이에요. 1년에. 싹 다 한국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바운드는 60억 인구라면 조금 조금 허무맹랑한 예견일 수도 있지만 60억이면 정말 60억인 거예요. 예. 인바운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할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기 대학교 관광과 특강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주요 이렇게 브랜드 있는 여행사들 취직을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다 거의 대부분 아웃바운드잖아. 근데 아웃바운드도 좋지만 인바운드 여행사에도 눈길을 좀 돌려라. 인바운드가 성장성, 잠재력은 훨씬 더 많다. 왜냐? 거기다가 한국이 뭐 찌질하게 사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어떤 그 한류는 이제 그냥 한류가 아니라 컬처, 하나의 문화. 예,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어. 예. 제 알고 있는 태국의 한 페이스북 기자 친구도 있는데 한국어 배워. 한국 드라마를 그 넷플릭스 통해 갖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봐갖고 거기 한국 배우 막 잘생긴 사람 배우들 나오잖아. 이렇게 매력을 느껴갖고 한국어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걸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페북을 통해서 확인을 제가 하고 있다니까 패친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인바운드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맑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인바운드가 또 성장하려면 이제 뭐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한계에 왔어요. 한계에 왔다기보다도 지방으로 많이 가야 돼. 일본에 누가 도쿄만 가면 이제 누가 도쿄만 안 가잖아. 이제는 뭐 오사카 비롯해서 나고야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아요. 저 동북 지역 쪽에도 그죠? 예. 그래서 인바운드 쪽에 그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회의 나온 것 중에 좋은 얘기 같아서 저희가 그 PTP 자료를 좀 몇 개를 다시 한번 좀 수집을 해갖고 저희가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한국공항공사 담당자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국제선 운항 재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인바운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위축된 지방공항에 대한 방한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시범공항을 좀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딱 여기 보이죠? 그 지방공항 중에 그럼 인바운드 시범공항이라고 해서 공항공사에서 지금 타겟으로 한 데가 양양, 강원도 양양.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출장 때문에 양양에서 비행기를 타려서 양양을 갔는데 진짜 파리새끼 한 마리 없더만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그죠? 청주.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의 무안 쪽이에요. 무안. 그래서 이렇게 시범공항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그 사용료도 여기 대폭 거의 100% 감면, 100% 감면하고 프로모션 비용도 지원하고 지역 축제 연계해서 항공권 할인 지원 등도 하겠대요. 그리고 특히 여행사에는 특히 인바운드 여행사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나중에 이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도 전세기 한 편당 인센티브 지원 기존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단체 관광객 1인당 1만 원 인센티브
그다음에 뭐 개별 관광객도 유치할 때 개발 지원, 그다음에 해외 온라인 여행사 광고 추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인바운드 지번공항이라고 해서 양양, 청주, 무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각오가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또 항공과 관광 유관기관 업체 협업도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관광을 더 성장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지방공항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도 필요는 하지만, 이거는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게 늘리겠다는 얘기야. 공급을 많이 시켜서 수요를 늘리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상적인 루트는 뭐냐면, 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정말 어느 지역에 대단한 여행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가게 되니까, 알아서 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어. 수요를 통한 공급이 자동적으로 창출이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힘드니까 공급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각오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안 되면 참 답이 없지만, 이 정도 지원해주면 되겠지, 그죠? 예, 이거는 그래서 뭐 공항공사에서 이런 각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보시면 뭐 코로나 이후에도 방한 수요를 확대해야 되는데, 공항사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광고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좀 하겠다. 뭐 중국 같은데, 뭐 중국의 이게 매체 같은데 뭐 있죠? 중국의 매체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노출 횟수 목표까지 이렇게 뭐 나오고 있네요. 그죠? 뭐 인지도 향상, 랜선 투어 상품 개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막 온라인 박람회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밌네 또. 이 국제선 운항 재개를 대비해 갖고요, 인바운드 항공권 얼리버드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을 하겠대요. 이게 항공사별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5개 공항, 6개 항공사, 10개 노선 총 3,402석을 지원을 하겠대. 그래서 김포에 3개 항공사, 이제 목표는 그 하네다 오사카 이렇게 있고, 제주는 베이징 오사카 타이페이 대상으로, 양양은 이제 타이페이, 대구도 일본 나리타, 김해도 뭐 이렇게 일본 쪽 방콕, 이렇게 해서 할인 좌석을 3,400석 가량 깔겠다는 얘기야. 예. 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지방공항 많이 들어오란 얘기죠. 그죠? 지방공항 이렇게 우리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지방공항 많이 오란 얘기야.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개방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정부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많이 미래성도 보고 있고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수를 또 좀 치리다, 이거는. 이제 아무 생각 없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19 끝나면 특히 동남아나 가까운 일본, 중국, 전 세계 한 편, 두 편 있잖아요. 우리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도, 소규모 여행사도 전 세계 정도 한두 번 하잖아요. 꼭 대부분 하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유치할 때 지방공항으로 유치하면 정부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저는 이제 기자라서 또 뒷얘기도 많이 알아서 정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한국에 보내는 그런 업체들, 여행사 이런 데서 이런 할인폭이 있기 때문에 더 가격을 깎으려는 이런 모순도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예.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오늘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이 나라에서 하는 게 박수 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 내면에 깔린 여행사들의 고충들,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자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정부의 준비와 계획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행 콘텐츠 및 관광 자원이 활성화되고, 진짜 그야말로 기똥찬 게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지방공항 이용해서 와요. 네, 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지방공항에서
지방공항만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 게 더 할 게 여러분들 아시죠? 지방에 있는 공항은 그 지방 어떤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려면 거리가 좀 있어. 공항은 어쩔 수 없잖아. 공항이랑 뭐 시내 한가운데 공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 있잖아, 도심에서. 그래서 도심까지의 접근성. 그러려면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연계 접근성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왔어요. 이거 이제 그 공항공사 회의가 아니라 이제 어제 발표자 중에 전진숙 명지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요 분께서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종합해갖고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요 화면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여기 그 발표자께서 작성하신 자료라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전진숙 교수님께서는 무슨 어떤 것들을 건의했냐면, 인바운드 방환 외래객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데,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에 대한 여건은 어렵지만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심리는 국내외 유사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거나 종식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역의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항과 영향권 내 지역의 연계를 통한 상생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 공항은 적극적인 인바운드 외래객 유치하고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숙박, 먹거리 등 대응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건 알겠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방공항과 지방의 연계 구축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에 협조 체계 하에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니즈 제공하고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마지막 부분. 이거 중요해 보이실까 모르겠네. 예. 장기적으로 수도권 공항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을 국가기관 복합 환승시설 또는 광역 복합 환승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는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또 인바운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공수처 그런 거 비롯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공수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부산, 울산, 경상남도, 부울경인데, 원래 얘기가 조금 있었대요, 사전에. 근데 그래서 이거 통과돼서 동남권 광역 연합 구성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국내 여행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뉴스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던 일인데, 이게 뭐냐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법이 통과된 10일, 오늘 공수처 요 법안이 통과된 오늘 같은 국회에서 이게 오늘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포가 되면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이 돼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하겠지. 그래서 1년 뒤부터 이제 하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그림 이렇게 신문 기사 제가 인용을 했지만, 하나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우리가 이제 입으로 흔히 부울경 하는데, 여기 3개 자치단체가 모이면 하나의 아까 얘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다른
그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더 굉장히 가질 그런 그게 보이냐면, 자 볼게요. 자, 요게 이 세 개 부울경이 합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했을 경우 800만 인구가 뭉쳐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 뭐 아무튼 산업 관련해서 규모의 경제가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의 경제로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추진으로 하나의 수도권을 만든다는 전략이에요. 정말 커지겠죠, 그죠? 800만 명 인구를 가질 수 있어. 지금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정확히 나 모르나 1200만 명 되나? 1000만 명 좀 넘나?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800만 인구가 하나의 어떤 그 뭐죠? 아까 제가 까먹는데 자꾸 그 특별 지방 자치단체로 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끝나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겠습니까? 근데 봐요. 이제 관광과 어떻게 연결되나 볼게요. 광역 교통망을 구성을 해서 필요한 인재 지역에서 양성. 그러니까 굳이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 특히 젊은 층들이 서울까지 일자리 찾으러 안 와도 돼. 예. 여기서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 다음에 봐요. 일자리 선순환 체계 할 수 있죠? 삶의 질이 그러면 당연히 높아지겠지. 물론 이제 굉장히 장밋빛을 한번 지으면 장밋빛만 그려보는 거지만, 그래서 현재 부산과 울산시가 이에 화답하면서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 계획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딱딱 보면, 자, 근데 이게 관광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일본이 유사해. 자, 일본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런 게 우리보다는 좀 빠르긴 빠르다, 그죠? 예. 일본에서도 특별연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도쿄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 분권형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 연합을 지난 2010년 구성해서 재난 방지에 있고 관광, 문화 그리고 산업진흥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오사카 가서 간사이 공항에서 뭐 이렇게 교토까지 가봤지만 실제로 관광에 있어서 연결됐다는 게 뭐가 우리 관광에 좋지라고 직접적으로 못 느껴도 그 전에 뭔가가 체제가 돼 있었겠지. 무슨 연결편, 뭐 기차 연결편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싸든가, 뭐 통합적으로 교통 그걸 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었던 거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부울경이잖아요. 부울경이어갖고 제가 오늘 이 울산시청, 울산광역시 그 관광진흥과 거기 이제 담당자랑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전화로 취재를 해봤는데 딱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갖고 근데 지금 오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윗분들께서 어떤 계속 만나서 조율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거시적인 것부터 논의를 하고 통과시켜서 그다음 미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이 나와야 그때 이제 관광 분야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봐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딱딱딱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되면 이제 관광 분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관광재단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디서 하냐가 또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관광 분야는 그 이 부울경에서 어떻게 합쳐서 갖고 어떻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겠지. 이게 만약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성과 전이라도 어떤 출범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긴장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단 부울경은 우리가 입에 붙었다시피 예전부터 부울경 했잖아. 그래서 세 개 체제가 왠지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목포, 전라남도와 뭐 전북 지역의 관광 관련 요런 한다면 그게 되겠어? 쉽지는 않겠죠. 융합 자체가 워낙 개별적으로 강한 어떤 그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뭐 관광지로서의 뭐 굉장히 1등, 2등 관광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 자기들만의 그 저희 독보적인 컨텐츠들 갖고 있다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지는 건 쉬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내륙 지방이 있죠. 내륙 충청도 지역의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지자체들은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회처모여가 맞나? 예. 뭐지? 합종연행? 예, 합종연행식으로 이렇게 뭉쳐질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개별적으로 하면은 시너지를 딱 터트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근의 지자체가 합쳐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관광 광역 뭐라 그래 벨트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광역 벨트. 우리 뭐 충청도는 내륙 지역, 뭐 제천도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뭉친 곳에서는 뭐 관광 지역 패스, 교통이 됐든 숙박이 됐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죠. 또 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방공항 활성화와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너지와 전략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됐다고 봐야 돼요. 예. 이거 발견하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여행 관련 기자 중에 아마 이거 나 처음일걸? 예, 처음일걸. 예. 제가 이거 조금 더 보충 취재해서 다음 주 월요일자 메인 기사로 쓸 예정인데 요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랑 맞물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항 활성화, 더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 인바운드 향후. 국내 여행은 이거 갖고 국내 여행에 대입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 국내 여행은 이제 자동차들 잘 있어서 가족끼리 딱딱딱 가. 당일치기도 가고. 그래서 크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인바운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사람들 잘 기자들이 이거 잘 모를걸. 나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을걸. 예,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여기 우리 뭐 나중에 편집본으로 들으시는 우리 인바운드 관계사 여러분들도 요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단계 국내 여행 그리고 인바운드 여행 상품, 인바운드 관광 상품 구성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그로 인한 수도권에서 분산되기를 워크토로 원했던 우리나라 관광 정책의 하나의 방향점, 이렇게 어떤 그 패러다임의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출발이 오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왜 진짜 이거 누가 발의한 거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발의한 국회의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근데 이 부울경 쪽이겠지? 아무래도 부울경 쪽에서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인가 있잖아. 그 국회 위원회들 있잖아. 문화관광위원회인가 이런 데서 먼저 좀 발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부울경 쪽 국회의원 누군가가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처리를 잘해서 잘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은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다시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 산업에도 하나의 좀 어떤 한 단계가 뭐야 한 두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올랐을 수 있는 스텝을 두세 단계 올랐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와 분석이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어떨지 모르겠네. 이런 발견 못 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여행업계 유휴 인력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한 외국 관광청이 철수하는 데 대한 아쉬움, 향후 왜 이렇게 철수를 할까에 대한 분석을 잠깐 저의 뇌피셜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방
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 산업을 위한 관련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간접적으로 다 모든 게 연계되는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방관광 활성화가 되는데 가일층 좀 올라서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 어디서 볼 수 없는 이런 분석과 평가 대한민국 어디서 합니까? 오로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에서만 실시간 방송에서만 분석해드리고 딱 셀렉트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런 거 우리 대학교 관광정보 대학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또 국내 인바운드 관광청 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 갖고 평가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뭐 말씀해드리는 거 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 여러분들 많이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중간에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잠깐 자리 비웠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신체상에 급한 일이 생겼어 갖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히 오늘 처음부터 동시 접촉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이거 변동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인데 총량은 비슷한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들어와 주시는 우리 박진용님, 리라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죠?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뭐 다 글렀다, 그죠? 뭐 어디 가서 뭐 크리스마스 원래 최근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없었지만 올해는 더 하겠네.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서울인데 여기서 저기 일산 쪽이 좀 가까워요. 일산 쪽 일산 쪽이지 일산. 통일로 거쳐서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금 한 몇 년 계속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녁을 일찍 먹고 일산의 해일이 예술가 마을 가면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카페랑 빵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8시 9시 정도 가서 꼭 우리는 뭐 연례 행사처럼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거기서 좀 냅니다. 뭐 연인들도 오고 가족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오는데 올해는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나 계획한 게 차 안에서 차를 끌고 외곽으로 나가서 차 안에서 케이크에 초를 붙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간단하게 커피는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좀 보낼 계획입니다. 뭐 아이디어 괜찮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고 일단 나가야지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뭐 라디오나 뭐 미리 준비해 놓은 음원에서 캐롤 틀고 차 안에서 촛불 끼고 뭐 크리스마스 보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기분도 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만 저희가 데일리 뉴스는 하고 라이브 생방송도 뭐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저희 동영상 콘텐츠 좀 기획 새해맞이 개편 작업 때문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용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특히 박지용님도 제가 아시기로 리나님도 그러고 지방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비즈니스 하시고 사업 하시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